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제2탄 강북권 대개조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개조를 하길래 대개조라는 타이틀을 썼는지 오늘 이 시간에는 2탄 강북권 대개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세운표 강북 대개조 발표, 새로운 대세지역이 될까? 이런 주제로 좀 썸네일을 잡아봤고요. 자료화면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일 날 10시 30분에 보도를 했죠. 자,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이 강력하게 서울 강북권을 대개조하겠다. 그리고 유유지는 화이트 사이트를 도입을 하겠다. 화이트 사이트라는 용어는 굉장히 좀 낯섭니다.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개발자가 어떤 개발을 제안해서 개발 계획을 잡아서 제안을 하면 지정권자가 여기에서 지정을 해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좀 적용을 하겠다. 이런 부분의 용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서울 대개조 프로젝트 2탄 강북권 대개조 1탄은 2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북 전성시대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서울 면적의 40%, 인구 43%가 거주하는 동부권, 서부권 일자리를 만드는 경제도시로 만들겠다. 강북권을 이렇게만 된다면 굉장히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상계동, 중계동 등 여러 강북권에 80년도에 이제 70년도 후반부터 80년도에 개발된 아파트들이 저층, 중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개발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사업성에 떨어져서 개발이 많이 못 되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신도시급으로 변화를 시키겠다. 물론 용적률 같은 인센티브를 주겠죠. 자, 미래형 일자리, 상업지역의 두세 배 정도를 확대하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총량제가 있습니다. 총량제가 있는데 이 총량제를 폐지해서 강남권에 맞게끔 상업지역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상업지역을 확대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북 대개조 도대체 왜 나왔냐? 지금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강북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강남 쪽으로 굉장히 직장을 강남 쪽으로 두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강북권이 언제부터 배드타운의 역할을 했습니다. 배드타운. 용어는 다들 알고 계시죠? 잠만 자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잠만 자고 일자리가 없다. 직주근접이 안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종로가 원래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70년대만 해도 종로가 중심이었는데 강남의 택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고 아파트가 대단지 들어서면서 그 아파트 일대에 이제 강북에 있는 학교까지 이전을 하면서 굉장히 좀 강남 중심으로 지금까지 40년, 50년이 오고 있다. 그래서 강남은 오히려 역효과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노후도가 심해지고 배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중심 업무지구고 상업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불만들도 많습니다. 왜 강남만 세금을 걷어서 왜 강남만 개발을 하느냐, 이런 것들, 강남에 대해서 인센티브만 주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은 거의 다 안정되게 개발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부 지역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만 빼면은 다 거의 다 안정돼 있다. 근데 강북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저층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죠. 재개발도 어렵고 재건축도 어렵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노후가 심각하다. 그래서 강남은 자력성장 기반이 모두 다 갖춰져 있지만 현재 강북권은 배드타운 역할 중이고요. 서울시는 아무래도 민심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민심이기 때문에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을 해서 강북권 대개조를 발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북의 대개조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그 다음에 대학을 연계하고요. 자연환경, 강북 같은 경우는 산이 많죠. 도봉산이라든가 북한산이라든가 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연환경과 연결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보도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핵심은 딱 두 가지라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나는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유부지와 상업지역의 확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택지개발지구 등 이런 재건축 같은 것을 완화하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완화해서 사업성을 좀 높게 해서 빨리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미래형 일자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업지역의 총량제를 폐지해서 지금의 두세 배 정도를 더 상업지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화이트 사이트 적용을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강북권 대개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더 개발을 할 것인지, 더 핵심적으로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할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건축의 규제 혁신으로 신도시급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이거는 110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 발표로 이어진다는 맥이 이제 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30년 초과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착수하겠다. 착수죠. 재건축을 착수한다는 거지 안전진단을 끝까지 안 하겠다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110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방송을 할 때, 유튜브를 촬영할 때 제가 이거에 대한 그 함정 아니면 이거에 대한 모순점, 이런 부분, 위험함,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시행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자, 강북권만 해서 127개 단지고요. 약 10만 세대의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서울시 같은 거 전체로 따지면 254개 단지에 18만 세대입니다. 근데 왜 강북권 발표인데 서울시 전역으로 얘기를 해? 자, 보시면 여기 오른쪽 자료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서울 전역이라고 돼 있죠. 강북권 대개조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강북권만 해당되는 것도 있고 전역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패스트트랙, 이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게 있죠. 지금 재개발이 워낙 오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사업이 또 무산되거나 아니면은 조합장의 어떤 비위 문제 때문에 아니면은 뭐 비대위 문제 때문에 이제 사업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무산되거나 이래서 매몰 비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막기 위해서 신속통합기획구역이라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서 사업을 좀 재개발을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것, 이런 것을 발표를 해가지고 지금 구역이 지금 계속 지정되고 있고 또 상시적으로 지금 그 구역 후보지를 받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보다 더 빨리 진행을 하겠다. 신속통합기획구역보다 1년 더 단축을 하겠다. 굉장히 빠른 사업 진행 속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에서 잘 추진을 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서울 전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30년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착수한다. 그리고 착수를 하고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게 돼 있고요. 정비계획 위반 절차와 신속통합 자문으로 기존의 신속통합기획구역 재개발 속도보다 1년을 더 단축하겠다. 자, 이렇게 해서 재개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높은 문턱을 좀 낮춰서 강북권에 사시는 분들한테 좀 이익이 좀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뭐 규제를 완화하겠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서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완화하고 여기에 대한, 이거에 대한 포함되는 수혜를 입을 단지가 어느 단지들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같은 경우는 30년 초과된 안전진단 없이 착수를 하고요.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350m까지 준주거로 종상향을 해준다.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거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준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해주면은 용적률이 상향이 돼서 이제 사업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업 기부채납이죠. 15%였는데 10%까지 축소한다. 사업성을 굉장히 높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용적률도 최대 1.2배까지 상향을 해줄 것이고, 그래서 노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7%입니다. 67%인데 60%까지 완화를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자, 그러면 서울 강북권 같은 경우 역세권 도대체 어디냐, 어느 지역에 수혜를 입을 것이 같냐라고 말씀드리면, 역세권 주요 단지들을 살펴보면요, 재건축 가능한 단지들을 살펴보면 4호선 7호선에 있는 노원역에 있는 상계주공 3, 5, 6, 7단지, 그 다음에 7호선 중계역에 있는 중계그린, 또 1호선 광운대역에 있는 월계 미룡이라든가 미성 3호 아파트,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6호선이 있습니다. 6호선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경기장 마포구죠. 월드컵
경기장의 성산시형 마포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으로. 하지만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향후 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좀 살펴보면은요, 정비사 노저층주택 재개발이죠. 그러니까 저층주택 같은 경우에는 앞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도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60%로 완화를 하고요. 주택 접도율도 완화를 합니다. 주택 접도율은 현재 4m에서 접해 있는 주택 수를 말하는 건데 그 주택 같은 경우에 6m에 이제 접해 있는 접도율, 주택 수를 말하면 아무래도 그러면은 좀 완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재개발 가능한 면적이 2.8배 정도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북 같은 경우에는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인데 또 산자랑 모아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산이 많으면 고도 제한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것들을 좀 모아가지고 이제 산자랑 모아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좀 용적률을 좀 고도 제한이라든가 높이 제한이라든가 용적률을 완화해주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자, 이제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 그 다음에 고도지구 규제 완화, 산 밑에입니다. 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높이 같은 경우에는 20m 기존에 3층이었지만 20m 7층으로 완화를 하고요. 자연경관지구는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완화 같은 경우는 1.2배. 자, 그리고 고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 20m에서 45m까지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 6층 7층 정도에서 15층 정도까지는 이제 정비사업할 때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건축 같은 경우에는 28m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적용 대상은 북한산 주변에 굉장히 노후도가 심한데 오히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성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겠다. 그래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를 해가지고 그래서 강북에 지금 현재 있는 상업지역의 2배, 3배 정도를 확대를 하겠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종로 일부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만 일자리가 몰려있고 나머지들은 굉장히 좀 주거지역으로 굉장히 상업지역이 열악하고 또 일자리가 없습니다.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좀 많이 창출을 하겠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대규모 유유부지라고 했죠. 유유부지를 차량기지라든가 터미널, 기지창이라든가 터미널 부지들이 강북권에는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디벨로퍼들이 먼저 개발 계획을 제출을 해서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개발을 대폭 완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특히 올해 들어서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고 그 개발 계획에 따른 후속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다 110 대책의 이제 후속 아니면 이어서 발표를 했거나 아니면 그거를 한 번 더 강조하는 그런 발표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몇 가지만 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공수표만 날리는 거 아니냐, 서울시와 정부가 선거용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선용이 아니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좀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많지는 않은데 하도 이제 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이 로드맵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뭐 제도 개선을 하고 사업성 검토를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좀 한번 제가 의견을 조금 드리면은요. 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35년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서울 도시기본계획 2040 도시기본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행정계획을 발표할 때 대부분에 언급됐던 내용들이 많다. 이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입법 예고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지만 이런 부분에도 그럼에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필력은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개조뿐만이 아니라 1탄에 이어서 2탄이 발표가 됐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들썩들썩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고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조금 더 효과가 있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발표나 공수표로 끝나면은 이거 같은 경우야말로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는 서울 시민이고 또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런 대책을 발표를 했으면 정부 기관 아니면 공공기관들 이런 데에다가 계속 문의를 해도 됩니다. 뭐 문의를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발표 자료와 그 다음에 뭐 시청에 대한 문의라든가 구청에 대한 문의를 좀 해가지고 조금 더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거주를 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을 어느 지역에 어떻게 거주를 할 것인가를 계획을 잘 세워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 아니면 그런 부동산 매수자, 시장 참여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서울시 대개조, 강북권 대개조 2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